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1%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23,300달러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0.5%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여전히 1,500달러 선은 지켜주고 있어요. XR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0.36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면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해서 24K를 또 뚫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24,000달러까지도 넘어가나 싶었는데, 또 새벽에 갑자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량이 한 75% 정도를 팔았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 새벽 5시쯤인가 그때 좀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23K도 떨어져가지고 22.9K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좀 반등을 해서 현재 가격은 23,300달러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탐욕 지수도 함께 보면 어제보다 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여전히 피어의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함께 보면 어제 증시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그래도 뉴욕 3대장 중에 가장 큰 상승폭을 좀 보였고, 상대적으로 뭐 다우존스나 S&P 500은 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 그 여파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2400포인트를 넘었지만 현재는 다시 조금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좋기는 한데, 뭐 이런 흐름을 좀 어느 정도의 조정만 받고 다시 상승 흐름으로 좀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갈라게임즈에 대해서 또 갈라코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갈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 하도 뭐 갈라게임즈의 정책이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들이 워낙 많은데, 뭐 그거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이 갈라게임즈의 뭐 큰 그림과 그 다음에 뭐 이 P2E 시장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갈라게임즈가 이 대표적인 이 P2E 게임의 회사인데, 이 P2E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P2E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아실 거예요. 플레이 투 earn의 약자로 해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게임의 유형이 나온 건데, 이렇기 때문에 이 P2E 게임은 기존의 게임과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 P2E가 나오기 전에 게임을 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이 재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이 투 원, 이 P2E가 나오면서 이 P2E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게임의 재미를 보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인 재미를 찾아서 게임을 한다면 굳이 이 P2E 게임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P2E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이 게임 체계이기 때문에 순전히 이 게임의 재미에 올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재미뿐만 아니라 이 P2E 게임은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코노미까지도 함께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게임보다 어떻게 보면 이 P2E 게임은 훨씬 더 복잡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게임의 재미를 얻고 싶어서 게임을 한다면 굳이 P2E 게임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외에 뭐 PC 게임이라든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퀄리티 높은 게임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P2E 게임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게임의 재미의 목적을 둔 것보다 이 언에 돈을 버는 목적에 이의를 두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게임의 퀄리티나 재미가 떨어져도 이 돈이 벌리니까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이렇게 타운스타처럼 단순히 뭐 마을을 경영하는 시뮬레이션이어도 솔직히 이게 게임이 정말 엄청 재밌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돈이 벌리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했고, 그리고 이 타운스타의 아이템들이 한때 워낙 이 벌이가 괜찮으니까 이 아이템 NFT 하나에 뭐 1억, 2억짜리가 나와도 그렇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게임 외에 지금 다른 게임들은 출시도 안 된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출시도 안 된 게임들의 NFT도 수도 없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니까 벌어졌어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단기간 안에 급등했던
이 갈라 코인하고 또 특히 타운 코인 같은 경우는 더 비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땐 이 아이템 NFT가 더 많으면 더 많은 게임을 채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이 채굴하기 위해선 이 게임 코인을 사가지고 이 아이템 NFT를 살 수밖에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게임 코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또 돈이 벌린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 얘기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게임을 통해서 뭐 타운코인 같은 이런 코인이 채굴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게임을 할수록 이 타운코인은 공급은 계속 되는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굳이 이 아이템을 살 필요가 없어지니까 반대로 수요는 또 급감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원래 이 게임 자체가 재미가 있는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게임에 재미도 없지, 거기다가 돈벌이도 시원치 않지, 그러니까 이 새로 시작하는 신규 유입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나락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게임 이코노미를 갖고 있는 이 P2E나 이 갈라 게임즈의 미래가 없는가를 본다면,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P2E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갈라 게임즈는 이 P2E 게임의 선구자라고 생각을 해요. 갈라 게임즈가 뭐 P2E의 무슨 선구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엑시 인피니트를 이 P2E 게임의 선구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먼저 성공도 했고, 또 아직까지도 시청도 훨씬 더 크고 해서 이 P2E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엑시는 게임 하나의 그냥 게임 이름이에요. 그만큼 저는 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갈라 게임즈는 이 P2E 게임 플랫폼으로 갈라 게임즈 안에 이렇게 여러 게임들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 각 게임마다 이 게임 토큰들이 발행이 되면서 이 갈라 코인은 거버넌스 코인의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 게임즈는 단순히 게임의 이름이 아니라 이 P2E 게임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갈라의 확장성은 무한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래 갈라가 이 사명이 갈라 게임즈였는데 최근에 사명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사의 개념으로 좀 나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 게임즈의 사명은 갈라로 바꿨고, 그 갈라 안에 갈라 게임즈가 있고 갈라 뮤직이 있고 갈라 필름이 있는 이렇게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 갈라 통합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 요게 이제 갈라 통합의 홈페이지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갈라 게임즈가 이렇게 있고, 또 갈라 뮤직 사이트도 별도로 있고, 마지막으로 갈라 필름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 갈라 게임즈는 이 P2E 게임의 선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구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갖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뭐 타운스타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가 거의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갈라 게임즈는 단 몇 개월 동안 이 벌어진 이번 일로 앞으로 어떻게 이코노미를 짜야 하는지 매우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다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모든 자산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제일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게 되고, 그 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또 그 고리에 연결되어 있던 또 다른 고리가 끊어지면서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금융위기였고, 그때 이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 부동산을 담보로 그 부동산의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을 해주고, 또 심지어 명의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하니까 뭐 걔 이름으로도 대출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의 부실 채권들을 모아둔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였고, 또 그런 자산을 들고 있던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니까 베어스턴스가 무너지고 또 리만 브라더스까지 사라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디파이 업체 붕괴에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다가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확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청산이 시작이 되고, 또 청산으로 자산이 공중분해가 되니까 빌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뭐 3AC라든지 뭐 블록파이도 무너지고, 또 셀시우스까지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의 모든 자산들이 가격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다가
오르고 오르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무리했던 놈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그에 따라서 쓰러지는 놈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잠깐 샜는데 결국에 이 갈라게임즈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게임 이코노미가, 이 게임 경제가 돌아가는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아마 크게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머리가 매우 아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이것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 안에서 경제를 만들다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영향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과의 별개로 이 게임 이코노미가 좀 단단하게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 이코노미, 이 생태계 자체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P2E 게임은 이 게임의 본질적인 문제인 이 언의 목적이 아니라 재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이 주가 되면 아직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 재미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라게임즈는 이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봐도 가장 처음 회사 소개에 갈라게임즈의 원칙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게 이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그대로 블록체인의 요소가 게임에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P2E가 너무 언의 목적으로 인식이 되면 좀 힘들다는 것을 이 게임 업체들이 알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 P2E 용어가 이제 좀 변형된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P2E라든지 PN이라든지 뭐 C2E, 뭐 P2O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P2E는 벌기 위해 플레이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좀 지금 힘이 드니까 이제 PN이라고 해가지고 플레이하면서 번다. 또 다른 거는 P2O라고 해가지고 플레이 투 온 해가지고 이제 소유의 개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하면서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NFT의 소유의 개념으로 해서 뭔가 이 P2E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용어 등장 자체가 게임과 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갈라게임즈가 이 시행착오를 겪고 또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만큼 그 어떤 업체보다 축적된 데이터도 또 많을 것이고 그만큼 노하우도 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갈라게임즈는 이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가 아니라 플랫폼 게임사를 지금 지향하고 있어서 뭐 타운스타나 미란더스 같은 경우는 이 개발자가 지금 갈라게임즈로 되어 있지만 다른 나머지 게임들은 이 개발자가 다 별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스파이더 탱크를 비롯한 다른 게임의 대부분은 이제 다른 게임사에서 개발을 하고 갈라게임즈는 이 플랫폼에서 이 퍼블리싱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각 게임사들이 직접 게임을 개발하는 만큼 이 게임의 퀄리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게임즈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게임 이코노미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적 흐름상 P2E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의 역사는 계속 진화를 했어요. 이 초창기의 게임은 아이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개발되고 또 게임 자체의 퀄리티하고 이런 컨트롤 조작성이 정교화되면서 게임이 더 이상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즐기는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게임으로 공개적인 이런 대전도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방송으로 또 나오게 되니까 전문적인 프로게이머도 생겼고, 그래서 이 프로게이머를 보고 이제 게임하는 사람이 직업이 될 수 있는 시대까지 온 건데, 그런데 이제는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프로게이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반인도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그 문 앞에 우리가 현재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계속 고도화가 될수록 인간들이 하는 일은 상당수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AI한테 대체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은 이런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시대적 변화가 필연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시간이 문제이지 P2E는 반드시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최근에 너도 나도 이제 블록체인 게임, 이런 P2E 게임에 뛰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이 모바일 게임도
처음에 출시되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기에 이렇게 게임 퀄리티를 보면은 그런 의문을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조악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앵그리버드가 좀 나오면서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 커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글로벌 게임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건데, 현재 이 모바일 게임이 52%를 차지하고 있고 이 PC 게임이 20%, 콘솔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만 해도 모바일 게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게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 모바일 게임이 완성도까지 이런 PC 게임이라든지 콘솔 게임의 그 수준을 넘어서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이 접근성이 뛰어나니까 이 시장 규모 자체가 훨씬 커버린 거예요. 제 조카들만 보더라도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줬는데 플스를 몇 개월 하다가 최근에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이 스마트폰 게임을 거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카들 만날 때마다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안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모바일 게임 시장도 초창기엔 성공의 기대보단 의문투성이었는데, 이 P2E 시장도 이제 초창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게임즈는 이 시장의 선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구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선구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의 선구자라고 하면 누구나 이 테슬라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가 처음부터 천슬라, 그러니까 $1000까지도 갔다고 해가지고 천슬라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슬라는 아니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또 한때는 이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테슬라로 시작된 이 전기차 열풍이 자동차 업계 전반을 뒤바꿨고, 이제는 거의 모든 자동차 업계들이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버리고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선구자로서 대표적인 이 성공 모델이에요. 그런데 선구자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성공을 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구자가 좋게 말하면 이 개척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먼저 정상에 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냉혹하게 보면 이 후발주자들의 희생양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또 예로 선두주자였지만 이 희생양이 된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인터넷 초창기 당시만 해도 이 브라우저가 처음에는 이 넷스케이프가 왕자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이 넷스케이프의 점유율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80%가 넘는 점유율을 보였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윈도우 안에 이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기 전략으로 배포를 하면서 그 뒤로 이렇게 익스플로러가 대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이 익스플로러가 이 브라우저 세계를 완전히 주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윈도우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도 이 플랫폼 전체를 먹은 구글이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내놓으면서 다시 새로운 왕자를 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지만 이게 해외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선구자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후발주자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결국 갈라가 이 게임계의 테슬라가 되느냐 마느냐는 앞으로 갈라게임즈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게임이 정식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 탱크도 곧 출시한다고 해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자일이라는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출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백서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게임즈가 타운스타를 반면교사 삼고 또 빨리 메인넷을 출시를 하고 이 게임 이코노미와 생태계를 구축한 상태에서 이 추가적인 게임들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출시를 한다면 이 갈라게임즈의 성장 가능성은 그 어떤 후발주자보다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갈라게임즈를 보고 또 많은 게임사와 블록체인 개발사들이 비슷한 종류의 노드도 만들고 게임 출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 갈라게임즈만큼 이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는 아직까지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 갈라게임즈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 갈라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갈라게임즈 사업성에 대한 이런 의문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갈라게임즈가 가고 있는 이 방식이 무조건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계속되는 지연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라게임즈가 뭔가를 제대로 내놓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임들을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질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정말 이 투자 철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더 지켜보고 더 많은 응원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갈라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작게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